한반도에 긴박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 국방부는 미국의 정책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펜타곤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한국에는 3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 동맹국을 지원하고 방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가 있는데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확장 억제라는 우산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만약에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라이드 대변인은 현재까지 효과가 있었고 매우 잘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Pat. I have two questions. 감사합니다. 팻.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정책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 안정을 유지하고 중요한 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 같은 국가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지역 내 동맹국과 늘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맹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약 3만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북한 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은 핵을 가지면 안 되는가요? 왜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의 많은 부분은 지역 안보 및 안정 관점과 핵무기 사용의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는 점에서 비확산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확장 억제라는 우산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에 대해 한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의 동맹국도 그 일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는 가설과 추측을 떠나 지금까지 현재까지 효과가 있었고 매우 잘 작동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와 핵우산 정책이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비확산과 관련해서 한국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도 한국이 미국의 억지력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당장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장 억지력 외에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서울은 좀 많이 춥고 예. 정치판도 시끄럽고
예. 또 설 연휴가 이번 토요일부터 설 연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이 설날하고 추석인데, 네, 설날이 많이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좀 기쁜 가족과 함께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설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설날에 워싱턴에서 뭘 하시죠? 우리는 뭐 미국 설날을 지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를 안 둡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 떡장지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인공위성이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도 우리는 이제 서로 대화는 되니까 조금씩 네, 1초, 2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인공위성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예, 사텔라이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조금씩 늦더라도 저희들은 대화는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예, 예, 대화를 합시다.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지금 그 한국의 핵 자체 무장하겠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아주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국방부 오늘 또 어저께 이제 금요일은 또 국무성까지 제가 또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은 변치 않는다 그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미국 기자들, 중동 기자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 우크라이나를 봐라.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전부 다 러시아에 갖다 주고 난 후 꼬라지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 자체 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든 기시다 회담을 통해서 네,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우선 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소형화 정밀화를 할 경우에는 우리도 전술 핵을 배치한다든지 혹은 핵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핵, 음, 그 핵에 대한 그 운영이나 그다음 기획, 훈련 이런 부분들을 우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지. 꼭 집어서 핵을 보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에요. 핵을 보유하겠다 입장을 밝히면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난리가 나겠죠. 단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은 북한 내부가 스스로 무너져서 핵을 국제사회에다가 반납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기조인데 그것을 한미일이 그러한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우리 공화당 입장은 북한의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 혹은 레짐 체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이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이 혹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북한 핵을 인정할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핵을 보유한다든지 전술핵을 도입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반대에 부딪힐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용이다 이래 봅니다. 국내용.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국가 원수로서 군통수고로서 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북한이 이미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대화로서 핵 포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났다라고 전직 남북한가 그러니까 미북한의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도 확장 억제 엄브렐라, 그러니까 뉴클리어 엄브렐라 해구산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지금 했었거든요. 다들 우리가 확장 억제 해주고 해구산을 해준다는데 왜 자꾸 핵을 가지고 하느냐 하고 여기서는 반감을 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방점이 지금 핵 보유나 전술핵 배치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그러한 공동 기획, 공동 운영 혹은 공동 그 훈련 이런 부분에 방점이 되어 있다. 이거는 벌써 그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노 했단 말이에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래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국내용이라는 얘기도 핵에 대한 북한 핵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이 자꾸 더 치솟아가고 7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의 직접적인 대한민국을 겨냥한 그러한 핵의 얘기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거는 옳다 이래 봐요. 단지 하나 우리가 나서서 핵을 지금 보유하겠다든지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기본적인 미국과 한국이 핵 폐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그 핵 폐기가 미국 스스로가 미국은 도저히 북한의 핵 폐기가 불가하다. 그치? 아니 며칠 전에 바이든하고 기시다가 만났는데 핵을 폐기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하다 할 때는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벌써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다. 그런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얘기한 것은 국내용이다. 이번에 그 드론 공격 받았잖아요. 드론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두드려 맞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대단히 높다고요. 저는 오히려 핵 문제보다도 비대칭 전력, 드론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뭐 일반 재래무기, 혹은 잠수함, 뭐 또 미사일, 뭐 이런 비대칭 전력에 의한 그러한 저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방점이 핵 보유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핵에 우리가 그런 훈련에 같이 동시에 가자. 그런 운영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미 국방부에도 뭐 확장 억제력, 핵 우산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미 핵을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확장 억제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핵 전력 자산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더 이상의 북한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을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일단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핵 개발과 북한 지금 가지고 있는 핵까지도 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고 문제도 무조건 확장 억제. 이번에 UAE 방문해서 돌아오면은 이번에도 UAE 방문해서 돌아오면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거예요. 핵 보유라는 입장이 아닌 아까 제가 방점을 뒤에 둔다는 입장을 밝힐 거다. 그런 부분들은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가 공동 이제 대중국 전략을 쓰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삼국 연대를 통하고 또 한미 간의 혈맹의 어떤 안보 협력 관계를 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윤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핵 보유하겠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 폐기를 포기하는 건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순서를 제대로 잡고 가야지 명분도 생기고 또 동의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이것은 드론 공격에 의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의 허점, 공백에 대한 질타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국내용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거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93, 미국한 핵회담에 제가 제네바 회담에 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도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북한이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는 핵개발을 안 한다기 때문에 더 이상을 지금 미국이 말을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북한에 지금 핵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싶은 거는 확장 억제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북한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확장 억제, 그러니까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핵 기지를 타겟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였지, 핵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핵까지도 포기시키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전문가들도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협의를 하려면은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느닷없이 핵 보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 못된 거죠. 그것은 국내용이고 이번에 그 드론 공격에 대한 면피를 하겠다는 그 용이지 어떻게 아무런 미국과의 협의도 없이 핵 보유 얘기를 나왔느냐.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 뒤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떻게 훈련, 공동훈련, 그다음 운용,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자. 여기에 둔 거지 핵 보유에 방점을 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핵 가지겠다. 왜 우리가 왜 징을 맞습니까? 징을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한테 그러면 우리 미국이 북한 핵을 당신들이 인정하면 우리도 핵 가지겠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되지. 그 전제 조건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핵 보유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국내용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다른 것이 확장 억제를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더블 토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도둑 강도가 계속 총을 들고 협박을 하러 옵니다. 돈 안 주면은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 자꾸 총을 들고 그 집에를 이제 포위를 해서 그걸 안전을 위해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이 가고 나면 또 와요. 또 협박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경찰이 자, 안 되겠다. 우리도 가야 되는데 니그도 권총 가져. 니가 온 권총을 가져서 니가 지켜. 이러고 떠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다르고요. 강도가 볼 때 그 문제하고는 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때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뭐냐 그러면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 그 핵을 양쪽 머리에 다 일고 살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북한 핵 폐기를 우선으로 가야 되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 핵 폐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언적이라도 한국 대통령이 우리 핵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엄청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그냥 대통령이 말 한마디 우리 핵 가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고 나머지 후자의 방점을 뒀는데 자꾸 전자의 핵 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시각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뒤에 발언이 더 중요한데 앞에 발언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떠나서 여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일본과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 How?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핵 폐기를 할 거냐? 지금 대책이 없으면서 맨날 비핵화하겠다, 핵 폐기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핵 폐기를 시킬 것이냐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러면 대화로 no way. 대화로 핵 폐기는 too late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미북한의 핵회담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북한과의 대화로 핵 포기한다는 건 이미 too late,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수단으로 일본과 미국은 핵 폐기를 시킬 겁니까? 뭐 서지컬
어택을 지금 방법은요. 방법은 CVID 방식으로 북한을 쪼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되게 흔들리고 있고 식량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제주도 말안 그런 했다는 식으로 통제를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 풀어줬잖아요. 좌파들이. 그렇죠. 이것을 통제하고 좌파들이 저질렀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갖다 대고 또 미국도 유엔 제안에 유엔 규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재인도 소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제는 중국도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지금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가지겠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중국에 코로나 우리가 검사한다고 중국인들 코로나 검사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 단기 비자 다 끊어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중국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한테는 싸우지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의 그 습성이라는 게요. 만약에 한국이 우리가 핵 보유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중국이 그러면 모든 경제 단절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중국과 함께 그럼 북한의 핵을 도저히 폐기가 힘들다. 저는 북한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CVID를 제대로 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와주지 않아서 북한은 무너지는 거예요. 좌파 정권들이 자꾸 도와주니까 그렇지. 이번에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가 북한 공급 자금, 또 원유 공급, 또 기타 돈 들어가는 부분, 뭐 지금 김성태 김성태 회장이 또 얼마를 또 난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국제 유엔 제재 위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하면 된다. 지금 어설프게 북한에 우리도 핵 가지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만약 그래 된다면은 우선 미국이 도저히 이제 북한 핵 제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동시에 우리는 핵 보유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핵 폐기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얘기도 안 듣고 핵 보유하겠다. 이거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한국만 소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를 했든 마든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운명 차원에서 이거를 핵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제는 분명한 건 이러잖아요. 전제는 미국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방국들이 북한 핵을 도저히 폐기하기 힘들다. 선언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자위권으로서 전술핵도 누르고 핵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명분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 물밑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느닷없이 미국하고 일본을 손잡고 북한 핵 폐기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자 이러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나하고 핵 보유하겠다. 그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건 그렇게 네. 외교 국방을 하는 것도 안 맞죠. 제가 볼 때 이거를 냉정한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또한요. 윤석열 이게 정부가 MD 체제에 대해서 MD 체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요. 아니, 지금 핵보유 얘기를 한 문제가 아니고 MD 체제에 대해서 한국 그 방어에 대해서 거기에 저 미국하고 협의해서 확보동안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맞추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MD 체제는 따르지 않겠다 그러고 보유하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비자 문제도 중국이 그 차단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국무성에 질문했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하고 차별화를 줬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똑같이 격리 그거를 중국 놈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국무성 부대변인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국이 지금 중국을 격리시키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하니까는 곧바로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국은 미국과 똑같은 과학적인 근거 아래서 격리를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은 가만히 두고 한국하고 일본은 그게 중국 놈들이 지금 하는 그 중국 놈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드 보복부터 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동북 공정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네.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국 가서 혼자 밥 먹고 있고, 민주당 대표들이 가서 시진핑한테 90도로 절하고, 그렇게 중국을 빨던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품격이나 국가의 품격,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저 사람들 우리가 암만 혼밥을 먹이도 혼자서 잘 먹더라. 대통령 방문했는데 니 혼자 밥 먹으라고. 그 다음에 이따가 시진핑도 못 만나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공안들이 기가 두드려 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시진핑한테 90표로 절이나 하고 또 대사라는 자가 가가지고 그야말로 중국을 칭송하고 말이야. 이런 짓들을 민주당 정권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불정적인 외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는 이번 중국이 하는 짓거리는요, 한미일 동맹을 지금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딱 떼서 미국은, 왜냐면은요, 곧 미국과 중국의 그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치 중국이 우리도 미국하고는 완화를 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게 상당히 눈에 보이는 짓거리거든요.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핵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북한이 핵을 위협으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요, 중국이 지금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미가 동맹이라 하시고 타이완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한국이 또 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돕는단 말이에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또 도움을. 그럼 중국이 핵이 가지고 있으니까 핵 위협을 한국이 안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핵 위협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차후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있는 교포들 내지는 여기에 싱크탱크의 연구원 일부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이 나서서 핵 보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핵 보유라는 것은 대단히 국가 안보 문제뿐나 경제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데 보유를 하겠다 할 때는 미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한국이 암만 핵 보유하겠다 해도 미국이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핵 보유하겠다고 이렇게 떠들면 되겠냐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미국이 나서서 도저히 북한에게 제재가 안 되고 철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북한 핵에 상응하는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혹은 핵 보유를 한다든지 그때 미국과 미리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나서서 우리가 핵 보유하겠다 나서면은요, 그 문제가 일파만파로 엄청나게 커진, 그게 외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방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보유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북한 핵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면은 우리가 미국의 핵에 대해 미국 가지고 있는 군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 같이 훈련도 하고 운영도 하고 기획도 하자. 여기에 방점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핵 확산 그러니까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 미국도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지금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나 핵 확장 억제력이 완전히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CVID 방식으로 핵 포기에 대해서 전력을 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렀던 대북 지원, 불법적인 대북 지원, 유엔 제재를 그냥 속이고 대북 지원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도 함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넘보지 못할 거예요. 이번에 드론 공격도요, 저렇게 다 뚫렸는데도 뭐 지금 그냥 조사만 하고 있어요.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상공이 뚫리면은 평양까지 드론을 보내야죠. 핵 보유 얘기하기 전에 그것부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도 북한 핵을 폐기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도 핵 보유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단지 하나, 지금 국방안보의 정신 상태 가지고 기강회의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무인기가 5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내려온 거리만큼 우리가 본다. 걔들이 어디서 보낸지도 모르는데 내려온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서울 상공이 뚫려면은 평양까지 가는 게 그게 대응이죠. 그런 얼떨어진 얘기들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드론에 뭐 타격도 못하면서 무슨 놈이 나중에 핵 원점까지도 타격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제 지구멍도 못 찾으면서 호랑이 동굴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9.19 군사합의 폐기가 가장 중요해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함으로써 우리의 정보 시스템, 소위 북한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공격 대응 정보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동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에 북한한테 내줄 건 다 내주고 우리가 얻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저지를 놓은 그런 좌파들의 그 9.19 군사합의, 굴욕적 외교, 굴욕적 안보 이런 부분들 빨리 윤석열 정부가 폐기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설득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9.19 군사합의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 권영세 장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에 공격이 더 이상 이런 공격을 하면은 9.19 군사합의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폐기할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상황이 바로 그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바로 이제 손봐야 되고요. 또 감옥에 갈 사람 빨리빨리 좀 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번 이제 핵 문제는 그 정도로 아기를 끝내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5분 남았어요. 일본이 미국하고 지금 일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뭐 특별한 대우가 있었다기보다 제가 지켜본 거 옛날 정상들 다 하듯이 똑같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여기 와가지고 확장 억제라는 이걸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almost the same이에요. 갔는데 단 한 가지가 일본의 안보 전략에 미국이 동의를 하면서, 새 안보 전략이죠. 동의를 하면서 딱 몸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반격 능력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일본의 반격 능력이라는 것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반격한다는 거거든, 말 그대로. 그러면은 한국의 독도를 자기들이 일본 거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하고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만약에 한반도 혹은 독도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의 그 자위대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본에 한 발이라 들어올 수 없지. 만약에 우리 국민 정서로 그래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견딜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꼼꼼 머리자락식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은 외교안보 라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무튼 외교안보 라인들은 국익 최우선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게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라인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라인들이 제대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를 들어서 반격 능력에 대한 인정을 한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죠, 미국 측에. 그렇죠. 한반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해라. 한국과 대한민국과 혹은 한반도가 지금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만약에 침략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야죠. 그렇죠. 미국이 그런 입장을 알고 있느냐, 대한민국 역사를 알면서 그런 얘기하면 되느냐라고. 그렇죠. 미국이라도 저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단지 하나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미국의 입장은 그렇죠.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립적으로 있겠다라고 했다면은 좀 괜찮는데, 미국의 의존은 뭐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시 일본이 싸워줄 거라고 반드시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 어떤, 좀 반감으로 볼 수도 있죠, 일본에서. 저기, 미국에서는 일본은 언제든지 싸움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한국은 전혀 그럼 한국 보고 오히려 중립적이라 그래요. 중국 입장도 보고 당연하죠. 중국과의 경제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싸면 우리 갔다가 네그 편들어서 같이 싸움할게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그 속성이 굉장히 간신 같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듯이 일본은요 막 미국 좋아라는 소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손을 비벼가면서. 그러니 이쁜 짓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쁜 짓을 하니까는 그 케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윤석열 정부와 외교안보 라인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좀 드리고 싶다면은 네, 우리 국가 반하는 문제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일본에 대해서 미국하고 뭐 일본이 친하게 지내 그건 뭐 우리가 두달 문제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상황 또 미일 간의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9개월째 들어가는데 전 정부의 탓할 게 아니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들이 정신 좀 차려라.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바로 외교 안보 라인에서 우리의 국익에 바라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또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자주권, 역사적인 그 역사성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잖아요. 미국의 속국이 아니고 일본, 중국의 속국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반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은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 기시다 바이든 기시다 그 협의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혹은 일본의 반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우리 외교부나 안보 라인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외교 안보의 실패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분명히 금방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의 조약들이 있고, 일본과 미국의 또 가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미일이 같이 협력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삼각 동맹을 지금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미 관계를 철저히 하면서 따질 거 따지고 또 도울 건 도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제네발 기자 말씀이 옳습니다. 자주 독립국가로서 예, 자주국가로서의 모습을 한반도는 한국은 갖춰야 된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일본이 역사성을 왜곡하고 그렇죠. 또 한반도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또 네, 저항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설날 예, 잘 보내시고요. 예, 설날 떡국은 꼭 드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떡국 한 그릇 보내드리고 싶은데 예. 다음에 한국 오시면 떡국 사드릴게요. 아주 그냥 지금 안 먹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떡국 끓여 먹으려고 떡국 사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세요. 하여튼 이제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우리 건강하다. 파이팅! 설날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